이제 3교시입니다. 조직문화의 어떤 토착화 이후에 어떻게 확산을 시킬 것인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그 생명체로서의 조직, 이건 조금 철학적인 표현이죠. 조직이 살아있나요? 조직이 생명체가 있나요? 그러나 그 생동감 있고 그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조직은 우리가 선망하는 그런 조직이죠. 그 양질의 영양소를 계속 주고 공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양질의 영양소와 계속적인 그 공급은 뭘까요? 구성원들이 원하는 양질의 영양소 뭘까요? 내가 이 공동체 한 가족이고 일원이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진짜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생각을 갖게 하는 그 조직의 문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그 존중히 여기고 인격이나 그 어떤 것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걸 계속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거.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거. 내가 이 회사, 이 공동체에서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그 확신이 주어지는 거. 그래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같은 생각, 같은 정서, 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 핵심 가치가 공감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서 모두 다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리더는 그 조직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양소를 공급하는 거죠. 조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방향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 그 다음에 각 구성원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리더십. 이것이 그 조직을 활성화하고 그 조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조직이 생명력을 가지고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생명체라고 말할 수 없죠. 그 조직을. 그러나 생명체와 같은 것이죠. 그 생동감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 저도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집은 생동감이 있는가? 우리 아들, 딸 있는데 야, 내가 생명체처럼 생동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아들이 이제 미국의 블루밍턴에 있는데 카톡으로만 주고 갔습니다. 전화는 아마 작년에 갔는데 글쎄요, 한두 번 했나? 그럴 거예요. 잘 지내고 있죠. 지금 아파트에 콕 박혀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톡으로는 주고받죠. 가끔 생각해요. 내가 몇 점짜리 아빠일까? 요 이론대로 말하면 나는 점수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가족이 구성원이 생동감 있게 그 생활한다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섬겨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집은 여러분 가훈이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우리 가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간과하고 넘어간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일에 좀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면 글쎄 몸은 하나이니까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살필 수 없다는 그런 또 약점도 갖고 있어요. 제가 학과를 맡는데 교수님들도 한 15분이에요. 지금 동영상 강의 또는 이렇게 원격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여러분 2020학년도 1학기 서울한양대학교 계약학과 교강사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강의한 그 모든 내용을 탑재하거나 링크 시켜 놓으라 그랬어요. 이번 주는 완성할 거예요. 채우지 않은 사람들은 다 채우시도록. 또 학생들이 몇 명이냐면 82명입니다. 지금 81명 정확하게.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거의 파악했어요. 근데 신입생은 조금 일부 파악이 안 됐어요. 이름하고 얼굴 따로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서류를 보면서 대체적으로 파악을 해요. 저는 이분은 어떤 성향일까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있어요. 가끔 지속적으로 계속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가능하면 여러분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지 여러분이 없으면 난 여기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렇게 제 방에 와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바로 해드리고, 또 이건 시간이 걸리고 또 어렵다면 또 어려운 이유도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건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라든지, 또 이렇게 대화하면서 수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 또 이런 수업하면서도 짧지만 또 여러분이 좋은 그 교육, 양질의 교육을 받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관심이 집중돼 있죠. 이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죠. 이번 학기는 저 진짜 죽을 맛이에요. 왜냐, 2배가 걸려요. 제가 보세요. 월요일 야간에 수업이 있어요. 석사과정. 이번에 뭐 가르치냐면 사회문제론 가르쳐요. 그거 75분 찍어야 돼요. 3컷. 근데 75분 걸리는 게 아니라 더 걸려요. 잘못되면 다시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25분씩 3번 찍어요. 나누어서. 20분에서 25분 사이죠. 살짝 넘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은 자원봉사론입니다. 54명이에요. 동영상 찍는데 굉장히 신경 쓰여요. 그것도 75분짜리죠. 3시간짜리. 또 목요일날 지역사회 복지론 있어요. 제 카페 여러분 들어오시면 6과목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제 거 한 과목만 듣지 말고 시간이 되면 잠잘 때 그냥 클릭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도 제가 좀 이렇게 보충해서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좀 충족시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동영상 막 54명, 10명 이거만 클릭돼야 되는데 300명 이상 클릭 숫자가 넘어가요. 또 많이 듣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왜 많이 횟수가 많지 하고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제가 교과서에 없는 얘기를 좀 많이 강조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거를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양도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오늘 조직문화 심리 세미나,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세미나, 정신건강론, 토요일 게 3개예요. 토요일 거 3개면 75분씩 한번 따져보세요. 1시간 15분인데 1시간 15분 더 걸리죠. 2시간씩 걸리면 6시간이에요. 6시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최소한 5시간 이상은 제가 촬영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토요일 거 5시간, 그 다음에 월, 화, 목 3과목 5시간 이상. 차라리 대면 수업은 좋아요. 대면 수업인데, 그 다음에 이제 줌으로 할까 그랬더니 줌은 그 시간에 여러분 꼼짝 못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리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죠. 바로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해드리는 거예요. 왜 해드리냐, 여러분도 같은 구성원으로 우리 서울한영대학교 여러분 토요일에 와서 이렇게 수업하시지만 피드백 안 되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마트폰에 영상을 촬영해서 카톡으로나 그 카페에 올려놓으세요. 여러분 강의를 들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새롭게 접했던 부분이다.
그 느낌 같은 것도 여러분 동영상 올리세요. 또 질문도 올리셔도 돼요. 그럼 내가 또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좀 생동감 있게 좀 우리가 수업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죠. 지금 경직돼 있잖아요. 일방통행이고. 그 여러분도 좀 이렇게 찍어서 좀 올리세요. 괜찮아요. 그 뭐 개인적으로 올리셔도 카페 용량은 뭐 충분합니다. 계속 올리셔도 돼요. 그 댓글도 좀 다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생동감 있게 서로 구성 간에 서로 인정하고, 나도 여러분 인정하고 여러분도 저를 인정해주고, 나도 여러분 존중하고 여러분도 저를 존중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죠.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누군가를 인정하고 서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상호간에 서로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교과서는 지금 조직문화이기 때문에 조직문화 심리죠. 대중심리, 조직 안에서 인간의 개인 심리와 공동체 심리, 또 사회 심리도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현상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해하고 파악하면 우리가 속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효과가 있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모두 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그 공동체는 얼마나 생동감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실망케 하는 자도 있을 수 있어요. 짜증나게 하는 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언어와 행동과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전염될까 아닐까요? 전이가 되죠. 그래서 그 구성원이 진짜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생동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실래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때문에 학교의 학급 분위기가 바뀌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 그 문화가 바뀌고, 여러분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이 진짜 생동감 있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거 없죠. 우리는 그것을 잘 인식하고 이런 확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동감 있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일터의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일터의 조건이 있는데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자, 생동감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생동감 있는 그 일터의 요소가 있죠. 조건. 여러분 제일 좋은 거 급여와 인센티브. 너무나 당연하죠. 이건 직접적인 요인이죠. 급여, 적정한 급여, 내가 수고한 만큼 받고 있구나 인식하게 되는 거. 인센티브, 수당이죠. 적절한 그런 어떤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 환경적 요소 있죠. 그건 이제 복리후생이나 근무 환경. 근무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선하고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조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 이것도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조직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것, 존중받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과 그런 활동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디 가서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 간의 상호 인정, 상호 존중.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바로 조직 문화를 구축하려는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면 이제 생동감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목적이고 방향이죠. 그래서 조직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호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이제 조직의 에너지가 되고 조직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고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또 크게는 지역사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 서울한영대학교가 빛나는 학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결과, 말할 수 있는 토양은 교수입니까? 학생입니까? 물론 교수도 해당되겠죠.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를 빛내는 겁니다. 학교가 빛나면 학생들이 빛나는 게 아닙니다. 학교는 작고 알려지지 않았는데 교수님들의 이러한 부단한 노력과 또 구성원의 학생들이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피스메이커처럼 열심히 활동하면 그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교가 빛나게 됩니다. 생동감 있고 멋진 학교를 만드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오시지 않지만 여러분은 이 소속감과 생동감 있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가 빛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입니다. 자, 원장이 빛나려면 원장님이 뛰어난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조직 문화를 형성해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원장님이면 그 원이 빛나는 건 누굽니까? 원아들이죠. 그 원장님의 리더십과 선생님들의 조직 문화가 생동감 있게 형성이 되고 그런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면 그 원은 빛납니다. 왜냐? 원아들이 변하니까. 그 원아들이 그 원을 빛내는 것이죠. 이 원리도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 원은 가게 될 것인지, 그 원장님의 생각과 원장님의 정서와 원장님의 행동이 선생님들의 행동과 정서와 생각이 동일하게 같을 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핵심 가치가 같아야 됩니다. 이것이 같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학부모도 좋아하죠. 그 입에서 입으로 이제 소문이 안 날 수 없는 거죠. 자동으로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면 엄청난 그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더 앞에서 말한 것을 더 넓게 보는데요. 이제 5단계에 이르게 되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 생동감 있는 원이 있고 진짜 그 소문이 잘 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원장님들이 놀러 올까 안 올까요? 저긴 뭐 때문에 저렇게 잘 되지?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관찰하게 되고 벤치마킹하는 대상이 될 겁니다.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이렇게 관료화 되겠죠. 왜냐 그게 그 수준 유지해야 되니까 이제 정착된 그런 그 분위기나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변화를 싫어해요. 인간은 변화를 싫어해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래서 이게 개혁이 필요해요. 변혁이 필요한 거예요. 원장님의 생각은 일정한 유지를 원하는 관성의 법칙에 있으면 안 돼요. 더 발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새로운 물이 자꾸 들어오고 또 이렇게 오염된 물을 퍼내고 계속해서 순환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또 조직을 둘러싼 그 변화의 속도, 그 다음에 조직 문화가 대응하는 속도 간의 차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조직을 둘러싼, 그러니까 그 공동체 밖에 있는 그 환경의 변화와 조직 내부에 있는 환경의 변화에 갭이 있어요. 어떤 게 빠를까요? 세상은 빨리 돌아가는데 공동체가 느리면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순환적인 그런 변화가 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문화는 혁신에 가까운 변화를 계속해서 시도해야만 된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알죠? 독수리. 독수리는
몇 년 사냐 하면 40년을 삽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 게 아니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발톱과 털을 뽑고 부리를 깨트려서 혁신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발톱을 빠지게 하는데 왜 그래요? 새로운 발톱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털을 뽑아요. 스스로 뽑습니다. 털을. 그래서 털갈이 해요. 그래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리도 깨져요. 깨지고 다시 이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되는 거죠. 새로운 게 계속 신선한 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독수리는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이 새끼를 훈련시키는데 그 어미는 하늘 공중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냥 떨어뜨려요. 살든지 죽든지. 떨어져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다시 날개 펴고 이렇게 비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내리꽂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공중에서 빙빙 돌다가 먹이가 있으면 손살같이 낚아채는 거죠. 그 속도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40년 산다는 건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그런데 독수리는 그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혁신과 같은, 변혁과 같은 그런 일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죠. 그 독수리의 여러분 그 일생을 자료나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그 동영상이라든지 확보가 된다면 관심 있게 우리는 독수리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통해서도 그 혁신에 대해서 하나의 예로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문화와 이제 변화. 어떻게 변화는 왜 해야 되는지. 조직 문화가 정착되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유지하려는 그 특성에 발목 잡히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세대 차이는 바로 그런 거죠. 기성세대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변화하지 않으려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보수죠.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건 진보세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느 한쪽이 좋은 건 아니죠. 한쪽만이. 두 개 다 공존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그 사자성어가 있죠. 온고 지신. 옛 것을 귀하게 여기고 보존하고 새 것을 도입하는 거.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이 옳고 그 유익한 건 유지시키고 그렇지 않은 건 버리는 거고 새 것을 도입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형태로 이제 구성되고 또 형성돼서 또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온고지신은 개인도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온고지신의 정신을 가지고 조직 문화를 변혁시킨다면 좋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가 이렇게 좋아 보이고 또 자신의 조직 문화보다 다른 조직 문화가 더 좋아 보이는 거, 자기 건 부족해 보이는 거, 이거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래서 조직도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적 비교는 필요하죠. 그러나 너무 거기에 그 집착하면 또 안 되죠.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과거의 조직보다 더 좋은 조직으로 이렇게 지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는 항상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관성의 법칙이 있다. 이거 결코 잊으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혁신이 필요하다. 온고지신의 정신을 가지고 옛 것을 지키면서 새로운 사회적 변동을 따라서 혁신이 요구되는 어떤 그 조직 문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한 조직은 온고지신의 그 혁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데 가장 훌륭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한 또 생동감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그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이 동영상이지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으셔서 이제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시도를 할까요? 제가 먼저 동영상 찍어서 올리고 여러분 올리는 시간을 한번 이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그걸 제안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예방수칙 잘 지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중간고사는 제가 출제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주관식하고 객관식을 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면 수업 때 보든지 중간에 보든지 제가 결정을 해서 집에서 풀어서 보내시는 게 좋겠죠. 중간고사는 주관식, 객관식 몇 문제 해서 이렇게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이 답을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